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2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안 미국 증시 이야기하면서 강하다 이야기 드렸죠. 특히 S&P와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강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혼조하게 마감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강력한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한풀 꺾였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혼조하게 마감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강한 상승세가 한풀 꺾여서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이 둔화가 되거나 혹은 혼조한 이제 그런 구간이 된 겁니다. 혼조한 구간, 뭐 기간 조정의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도 나스닥, S&P 뭐 약간 기간 조정 진행 중이었습니다만은 이 좀 본격적으로 좀 혼조한 걸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꺾인다거나 중요한 지지선을 깨거나 뭐 낙폭이 커지거나 그러면 이제 하락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의 어떤 기운은 남아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혼조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조하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이런 매수세를 살짝 꺾어 버린 거는 결과적으로 어젯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CPI 물가지표가 그거에 핑계를 제공을 했죠. 뭐 핑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영향이 이 시장에 미쳤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핑계 뭐 아니면 뭐 구실 뭐 요렇게 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은 핑계나 구실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향이 조금씩 주식시장에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뭐 조금 들긴 합니다. 하여튼 CPI가 영향을 미치긴 했다 요겁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하긴 했어요. 하락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러셀 지수 보시면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하락한 종목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실질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안 좋긴 했으나 어쨌든 강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어젯밤 급등했단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뭐 중국의 H20 칩을 뭐 수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급등했죠. 시가총액 큰 대형주가 급등을 하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그럭저럭 선방을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너지는 친구들은 무너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고 그러니까 뭐 이거 혼조하다라고 일단 표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심리나 분위기는 안 좋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혼조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막 크게 우려를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좀 매수세가 이제 한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엄청나게 그냥 강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면은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잘 나가는 친구나 못 나가는 친구나 다 같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정체가 됐을 수 있단 말이죠. 움직임이 정체됐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체된 상황에서는 사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 엔비디아 비싸서 어떻게 하냐, 엔비디아 비싸서 어떻게 사냐 이런 종목들 있죠. 혹은 뭐 한국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야 이거 정말 많이 올랐다, 비싸서 어떡하냐 이런 기존에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런 종목들로 더 매수세가 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만약에 시장이 진짜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런 답답한 구간에 갇힌 게 맞다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부진한 종목은 이제 한 번쯤 반등 주지 않겠냐 싶은 친구들은 더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답답해졌기 때문에 이런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런 쏠림에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와장창 무너진 건 아니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으니까 근데 시장의 힘이 한풀 꺾였다면 더욱더 강한 친구들로 돈이 쏠리는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소외되는 친구들은 매우 소외되는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닥 이야기 해드리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가면은 이게 약간 금융시장의 가을 어떤 후반 어떤 상승의 후반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 뭐 가을이나 뭐 겨울을 앞둔 그런 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엔비디아는 그 호재로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훌륭하게 지켜냈고 시장이 완전 와장창 급락하는 거는
방어를 해서 그래서 혼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가 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젯밤 발표된 물가지표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괜찮았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이 시장 참가자들이 해석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달리 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는 이런 숫자 자체는 금융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금리가 장 초반에 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물가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6월 중순쯤부터 해서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는 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6월 중순쯤부터 해서 쭉 하향 안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 덜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야 봐라 이제서야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물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장 초반에 강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시장이 흘러내렸다 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고금리 이런 거에 30년물 채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지금까지 사실 이 주식시장이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너무 좀 관심을 좀 안 기울이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젯밤 물가지표를 계기로 해서 시장이 이제 살짝 이 고금리 부담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뭐 좀 혼조해졌을 수 있으나 어쨌든 주식시장의 대장인 나스닥은 어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 봐야 어젯밤에 뭐 조금 어떻게 됐다라고 해봐야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고 어젯밤에 그냥 급등 피로감으로 잠깐 윗꼬리가 달린 것 뿐이라고요.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은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한 친구들이 러셀 지수 같이 이런 약한 친구들은 확실히 보면 아래쪽으로 조금씩 좀 처지고 있거든요. 물론 러셀 지수도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흐름이 좀 많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친구들에 집중하고 약한 친구들은 소외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러셀 지수하고 나스닥 이런 모습이고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약한 친구들은 좀 꼬꾸라질 수 있으나 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고금리를 막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젯밤에 CPI로 인해서 이놈 봐라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불편함이 이제 조금씩 좀 느껴지는 뭐 이제 약간 의식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심각하게 막 고금리 우려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금리가 올라가는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 봐라 물가가 심상치 않네라고 하면서 좀 너무 좀 탐욕에 빠져있던 투자자들에게 약간 어떤 가벼운 경고를 준 요 정도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어젯밤 주식시장에 약간 변화를 줬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이 30년물 국제 선물 보고 계신데 물가지표 발표된 직후에는 물가가 잘 나왔다 이러면서 5일선 쪽으로 확 상승을 하더니만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돌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던 방향대로 갔습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었고 물가가 양호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거쳐서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꽂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심각합니다. 이까지 내려왔다는 건 좀 심각하죠. 그죠?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주식시장에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난 이게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한쪽 구석에서 약간 좀 거슬리는 그 정도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사실상 물론 뭐 여기 역사적 저점도 있는데 30년물 국제 선물 보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금리 우려가 이제 주식시장의 레이더에 살짝 포착되기 시작했다. 경계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긍정적이긴 하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다만 주식시장의 미국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시장의 힘은 조금 빠졌으니까 강한 친구들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환 시장의 반응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달러 강세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물가 지표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야 이거 인플레 우려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나타났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달러 약세의 추세에 뭐 영향을 미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유로화 강세 추세가 이렇게 진행 중인 거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영역입니다. 여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죠. 여기 이 자리가요.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여기서 레벨업이 된 거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조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와 약세 추세적인 건 아직 계속 맞습니다. 그건요. 이거는 아무튼 지금 유로화 입장에서 본 거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 오래간만에 좀 한번 볼까 하는데,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시자면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어제 물가지표를 물가지표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다? 이건 일단 달러 인덱스는 바닥을 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바닥들을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 레벨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중요한 어떤 4월 21일 종가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어젯밤 돌파한 척 했죠.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달러 약세의 구간이에요. 달러 약세의 구간인데, 이 바닥을 확인을 한 거고, 일단 바닥을 확인한 거고, 아직까지 이게 상승 추세 전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을 끝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달러 약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올라오면서 뭐 한동안 달러 약세에 이런 달러 약세의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뭐 한국 증시라든가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물론 유로화 차트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달러 인덱스 자체는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하고 상승 목표치를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어젯밤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를 좀 한풀 꺾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이야기는 좀 얼추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근데 조금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젯밤 변동성 이야기 드렸죠. 미국 변동성 지수가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날이다 라 이야기 드렸죠. 쌍바닥 어젯밤 요 자리 양봉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 그렇게 강한 건 아니나 여기서 결과적으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요. 쌍바닥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변동성이 위로 올라온다라면은 가격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근데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조정을 생각하기도 아직 어렵습니다. 나스닥은 무지하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S&P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S&P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아직까지 S&P는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P 지수는요. S&P 지수는 지금 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붕괴되면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아래에 있는 박스권 하단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변동성이 조금 치솟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박스권 하단 자리는 한 6,255 그 정도쯤 됩니다. 이날 종가 6,253.75네요. 뭐 정확하게 0. 몇 포인트까지 조금 틀릴 수도 있으나 어쨌든 대충 6,255 이 정도 부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붕괴되면, 일봉상으로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S&P 지수는 가격 조정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스닥은 아직까지 강한 거예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고 일부 지수들이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야기한 거 조금 뭐 더 좀 점검을 좀 하자면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오긴 왔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어젯밤에 상승 목표치를 일단 한번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상승 목표치를 빨간색 선을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젯밤 살짝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상승 목표치는 도달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막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게 상승 목표치 도달은 했는데 여기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흐름 봐야 됩니다. 여기서 흐름 며칠 더 보다가 이걸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승 목표치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젯밤에 음봉이 나타나긴 했으나 이것도 흐름 괜찮은 걸로 봐야 됩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상승 목표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위에 전고점까지 한 4%, 5%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조금 빠지고 있고 S&P가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ASML의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은행주들은 실적 다 대부분 괜찮았고요. 그죠? 오늘 낮에 오후 2시쯤인가 였던 것 같아요. ASML 실적이 발표됐다라 하더라고요. 실적 자체는 보시면 숫자는 괜찮은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ASML이 한 7%인가 8% 급락을 하더라고요. 얘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ASML 때문에 오늘 밤 시장이 또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상승 목표치에 한번 도달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ASML의 급락이 뭐 어떤 매도를 부르는 좋은 핑계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강합니다. ASML이 약한 거고요. 그죠? 하여튼 ASML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 증시에도 일부 반영이 되긴 됐는데요. 오후 2시쯤에 ASML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일단 ASML 실적이 녹아는 있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ASML 실적이 한국 증시에 한 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목요일 날에 TSMC 실적 발표 있더라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죠? TSMC 실적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이거 정도까지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 물가지표의 영향을 조금은 받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그 ASML 믿었던 ASML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주식시장 이 무지하게 강하던 매수세에 약간의 어떤 그죠 찬물이 온도가 조금 식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원자재 이야기는 뭐 특별히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상승으로 인해서 잘 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코스피가 이제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 440까지 목표치는 일단 440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오를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뭐 조금 빠지는 거 이런 걸 보고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았고 기존의 상승 피로감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된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둔화가 되니까 코스닥이 조금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했죠. 하여튼 한국 증시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원화 약세, 그죠? 달러 강세 이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가 슬슬 힘이 빠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슬슬 빠지는 거지 왕창 빠지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미국 증시보다 여전히 한국 증시의 흐름이 뭐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한국 증시는 좀 다소 지금 비이성적인 좀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소 비이성 이런 게 좀 껴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물가니 뭐니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증시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런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런 게 움직이면은 이 어쨌든 금융시장 어떤 주식시장 상승의 가을 혹은 뭐 겨울을 코앞에 둔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당장 뭐 시장의 급락이나 그런 거를 걱정할 때는 아직 한국 증시는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막 와장창 무너지기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좀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날 종가 9월 26일, 작년 9월 26일 종가가 어떤 저항이었는데요. 이 저항을 지난번에 7월 4일날 못 넘어갔고 조정이 나왔었던 거고 재차 도전했습니다.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좀 무거운 저항은 제가 봤을 때 뭐 7만 1,000원 정도 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만 약간 여기서는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봐야 되나 약간 고민이 좀 되긴 되나, 제 생각엔 그래요. 한 8월 5일 월요일에 종가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종가가 얼마냐면은 71,400원 정도 되네요. 71,400원 정도까지 앞으로 한 10% 정도는 좀 삼성전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건 어쨌든 기존의 다른 대장들이 좀 힘이 빠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이제 평상시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코 한여름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가을, 겨울 뭐 그런 모습이 아마 지금의 시장의 모습과 좀 비슷할 겁니다. 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강한 종목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고, 얘네가 주도주가 움직임이 둔화되는 사이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게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이런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시장이 건강 상태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건전성을 잃어가는 뭐 그런 거죠. 물론 뭐 예전부터 건전성은 뭐 조금 논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긴 있으나 한국 증시는 아무튼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알테오젠 같은 거는 뭐 레벨업한 이후에 목표치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코스닥을 이끌고 있어서 아무튼 뭐 코스닥 제약바이오 덕분에 코스닥은 쉽게 빠지기는 어려운, 코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좀 열려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는 뭐 사실 미국 물가 이런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솔직히 모르는 척하고 그냥 혼자 오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증시 분위기는 뭐 괜찮기 때문에 한국 증시 어쨌든 뭐 특히 코스닥 이런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좀 드려봤고요. 뭐 다른 나라들 아마 오늘 분위기들이 조금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 물가지표의 영향, 미국 물가지표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증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라인 부근에서 이 비실비실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일본 증시는 요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인데, 그죠? 가격 조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넘나들고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번 푹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 좀 분위기가 뭔가 어젯밤 물가지표 때문에 살짝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뭐 조금씩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좋게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얘도 어쨌든 힘이 조금은 좀 빠지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좀, 그죠? 유럽 증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고점이 많이 높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좀 비리비리하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네도 탄력이 조금씩 줄어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안 그래도 한국에 지금 요즘에 날씨 좀 비가 막 오고 한국 날씨가 좀 그렇죠? 약간 뭐 날씨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가을, 금융시장의 가을, 뭐 주식시장 상승의 가을, 뭐 요런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